필리핀이 돌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에 원래 미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계약을 모두 깨버린 뒤 한국에 모두 몰아주겠다는 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제3국에서 원전 사업이 있으면 항상 함께하자던 미국이 최근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한국이 폴란드 정부로부터 수주한 수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미국이 해리스 부통령까지 보내며 정치적 압박을 통해 뺏어가 버리는 등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에 필리핀의 중대 결단으로 한국이 미국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명 봉봉 마르코스라고도 불리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이 필리핀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부친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계에서 활동 중이고 심지어 역사에 남은 아버지의 만행을 부정해서 그런지 해외에서의 인식이 영 안 좋은 편입니다. 전형적인 필리핀의 명문가 출신 정치인으로 영미권에서 유학하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PP를 유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르코스 주니어에게 부정부패를 명목으로 벌금 3억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에 벌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마르코스는 미국을 매우 혐오하기 시작했죠. 올해 치러진 필리핀 대선에서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와 연합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출구조사에서는 56%, 실제 투표에서는 66%가 나왔는데 이 본래 필리핀 정치 특유의 후보 난립으로 인해 대선에서조차 당선자 득표율이 40%를 넘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압도적인 결과로 당선된 것인데요. 40여 년 전 마르코스의 아버지 마르코스가 필리핀에서 독재 정치를 하며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두테르테의 딸이 부통령으로 합류하며 마르코스 주니어를 적극 밀어주자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36년이 지나 독재자의 아들이 최고 권력자로 돌아온 현상에 대하여 외신은 마르코스를 지지한 유권자의 절반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 정권을 경험하지 못한 40대 이하 젊은 층이었고 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 점을 이용하여 SNS 등을 통해 마르코스 집권기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사회가 안정된 황금기로 윤색, 선동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이들이 마르코스 가문을 유능한 정치, 명문가로 인식하면서 열렬히 지지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봉봉 마르코스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부친의 독재 지우개에 골몰했는데 이 마르코스 집권 기간 동안 필리핀이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부유했다라거나 과거 국제 엠네스티가 마르코스 시절 보안군의 성적 학대 등 인권 유린을 발표한 것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것이 한 사례. 물론 조금만 찾아봐도 팩트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SNS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 수용에 익숙해진 대다수의 필리핀 젊은 층들은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필리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미국을 매우 싫어하는 그의 옆에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두테르테 부통령이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유명한 한류 팬입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필리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주 애호가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양주보다 더 소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BTS의 열렬한 팬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관계자들은 사라 두테르테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소주를 마시면서 BTS를 보며 쉬는 것을 즐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증오하는 자가 필리핀의 대통령, 한국을 사랑하는 자가 필리핀의 부통령을 맡다 보니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필리핀이 원래 미국에 주기로 했던 대규모 원전 사업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 주려고 한다는 이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바탄 원전 사업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비교해 지연 없이 이 적기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30일 인콰이러.net 등 필리핀 매체에 따르면 카를로 아실라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은 원전 사업의 후보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참여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민영 방송사 GM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제 시간에 주어진 예산에 맞춰 원전을 짓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좋은 공급원이지만 불행히도 지난 10년 동안 새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 뒤처졌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필리핀은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자 원전 건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인 폐쇄와 원전 사업 재개를 국가 에너지 정책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바탄 원전을 추진하고 있죠. 필리핀은 1973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루손섬 남부에 바탄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1976년 건설을 시작했으나 3년 만에 미국 3마일 원전 사고가 터지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당시 대통령의 축출까지 겹쳐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바탄 원전은 2009년부터 관광객에 개방됐습니다. 필리핀은 약 50년 만에 사업을 재개하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원전 기술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이 또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필리핀에 직접 보내며 원전 사업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이번에 필리핀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사업도 한국이 수주할 뻔했던 것을 미국이 부통령을 파견하며 정치적 압박을 통해 빼앗아갔는데 이 필리핀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벌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동남아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펼친 신남방 정책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제3국에서는 항상 함께 손잡고 원전 수주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던 미국에 오히려 한국이 추진한 원전 사업마저 뺏어가는 뒤통수를 쳤다가 이번에 한국이 통쾌한 복수를 시전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필리핀의 과감한 중대 결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은 앞으로 필리핀의 에너지를 담당할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핵심 안보 자산인 필리핀의 군함 그리고 철도와 부동산 개발까지 모두 한국에 전부 맡기겠다는 이 파격적인 발표를 동시에 하면서 해외 주요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용정 필리핀 마닐라 남북철도공사 제1공구 현장 소장은 필리핀 시장이 국내 건설사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이어 지난 6월 새로 취임한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대통령 역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필리핀은 K건설 붐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도로, 철도 등 열악한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하며 인프라 확충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한국 기업들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 기지에 군수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렸고 한국조선해양은 7,500억 원에 육박하는 필리핀 경비함을 수주하는 등 필리핀 내 모든 주요 핵심 사업들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주요 외신들은 필리핀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